자, 이름 다 바꾸셨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대 경로로 우리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상대 경로는 현재 문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러면 현재 문서라고 하는 거는, 자, 제가 이 이미지를 15-1 문서에서 링크를 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현재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 파일, 이 문서를 가리키는 거, 이거. 예. 그렇겠죠? 그럼 현재 이 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요번에 여러분들이 바꾼 거 픽처 06.jpg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픽처 06jpg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img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img 폴더 이름 쓰시고 폴더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슬래시 넣으시고 여기다가 파일명 쓰시면요, img 슬래시 픽처 06.jpg 쓰시면 되는데 이름이 엉뚱한 걸 바꾼 것 같네요. 제가 맞는데 파일 트리 업데이트 네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옆에 이렇게 보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도 같은 사이즈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불러온 그림은 지금 4:3 비율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 크기를, 자, 너비가 됐던 높이가 됐던 둘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너비 200픽셀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높이를 300픽셀이라고 지정해 주시면은 원래 4:3 비율에 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찌그러진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미지나 그런 거 쓰실 때는 두 개 다 쓰시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쓰시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음, 이거예요. 내가 열어줘야지 될 건데. 손도 치고요. 네. 응? 음, 음. 아, 컨트롤 스페이스바. 네, 이거 말한 거죠? 안 나오네. 아무튼, 예,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표현해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을 하고 계시고 그 안에 이런저런 그림들 많이 채워놓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있는 그림들 전부 다 이미지 태그 써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하겠지만 그거 사실 이미지 태그 쓰지를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거를 잘 쓰지 않는 거지 아예 쓰지 않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그림을 이미지 태그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는 반응형이 구현되지 않았을 때는요. 다시요. 몇 표준 그리고 반응형이 아니었을 때 자, 모든 그림을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하지만 지금은 자, 웹표준과 반응형이 적용되는 사이트를 우리가 많이 만들고 이러한 형태의 사이트를 우리는 자, 영역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DIV로 무언가를 많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자,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트는요. 배경에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걸 배웠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그림을 표현해야지 되는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표현을 해야지 되냐?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미지가 자, 중요한 정보를 자, 전달해야 할 때 이미지 태그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디 있어? 자, 여기 이 뒤에 지금 이게 욕조에다가 러시라고 해서 이거 뭐 목욕 용품인 것 같거든요. 이거 풀어놓은 거를 이제 광고를 이렇게 쭉 비디오로 틀어 놓았는데 자, 이 뒤에 이런 그림으로 전달하는 이런 영상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중요할까요? 이게 그림이라면 어떨까요? 자, 중요하다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전달하고 있는 정보가 뭐겠어요?
그쵸.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보겠죠. 우리 제품은 거품이 이렇게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었겠죠. 만약에 요걸 딱 이 상태를 예를 들었어요. 이거를 그림이라고 친다면 이거 뭘로 보이세요? 저는 무슨 해안가를 위해서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배경으로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림 자체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것들을 봐보시면은 이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제품의 모양, 형태, 색상 이런 것들 중요한 정보가 될 거잖아요. 자, 이런 거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하고 뒤에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미지 태그가 아닌 배경으로 그림을 적용하는 방식을 쓸 건데, 자, 근데 이제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림도 같이 작아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거는, 자, 배경에다 그림 넣어서 하는 게 이게 좀 더 편해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자, 이미지 태그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보다 배경에다가 그림을 써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미지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때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그림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거겠죠. 첫 번째로는, 자, 로고 이미지. 제품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은 이미지 태그로 표현합니다. 그쵸? 자, 로고가 전달하는 정보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우니까 선풍기를 살 거예요. 자, 하나는 삼성에서 만든 거고, 하나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 건데, 가격은 둘 다 똑같아요. 10,000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중국 거를 사겠습니까? 삼성 거를 사겠습니까? 삼성이겠죠. 왜 그러면은 삼성이라고 하는 제품이 주는 신뢰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로고에서부터가 무언가가 신뢰성이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로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자,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뭐 지금 4개만 써놨는데 4개보다는 많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4개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것점 뭐가 됐던 JPG로 끝나는 그림들.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다시 쓸게요. 일단 또 H4 쓰고 여기다 PT간 써가지고 만듭시다. 자, 먼저 뭐가 됐던 JPG로 끝나는 그림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PNG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움직이는 그림 GIF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SVG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림이고요. 자, 투명도를 표시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자, PNG는요. 자,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림이나 투명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 PNG고요. GIF는요. 자, 그냥 움직이는 그림, 움직이는 이미지입니다. 정도로 표현해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는 비트맵인데 아래 거는 벡터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SVG는 자, 벡터로 만들어진 거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거를 코딩을 2교시까지 하고 3교시 때는요, 각각 JPG, PNG, GIF까지 요거 만드는 과정만 한번 실습을 해보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PNG는 어떻게 만들고, GIF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따가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패스 타입까지 본 거거든요. 실은 여기까지. 자, 여기 하이퍼링크 태그 이거 보겠습니다. 하이퍼링크 태그. 자, 하이퍼링크 태그 세문서 하나 만들게요. 저장하겠습니다. 데이 15-2. 자, 제가 이제 같이 할 건 이제 하이퍼링크 태그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이퍼 링크 .html을 쓰시면요. 자, 이 파일은 안 열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문서 이름 중에 어디에든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안 되거든요. 자, 하이퍼링크라고 써버리면 이 컴퓨터 자체가 이 파일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라고 쓰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앵커라고 그러면 쓸 거예요. 앵커. 자, A 태그가 앵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앵커.html을 써주시고 자, 문서 안에다가 내용으로는 하이퍼링크니 그런 단어 쓰셔도 괜찮은데 자, 바깥에다가는 파일명으로 쓰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h1 쓰시고 여기다가 하이퍼 링크 태그 알아보기.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자, 현재 문서와 다른 문서를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브라우저에서 다른 문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p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하이퍼 링크는 자, 문서가 있는 현재 브라우저에서요. 자, 현재 문서와 다른 문서로 현재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문서라고 하는 거를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모든 문서들은요, 하이퍼링크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하이퍼링크는 자, 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션이 걸린 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액션은 뭔지 지금 모르셔도 괜찮고요. 자, 기본 액션으로는요. 자, 모바일 기기 혹은 PC의 일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서 아래다가 자, 네이버라고 하나 써주시고 네이버. 자, 이렇게 문서가 열렸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네이버로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이동을 하도록 하고 싶어요. 자, 이때 클릭해서 네이버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준 게 이 하이퍼링크 태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이퍼링크는요, 앵커, A 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A라고 쓰시고, 얘를 이렇게 둘러싸 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림이 보여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림이 보이려면 여기에 특성 값으로 경로라고 하는 거를 썼어야지 그림이 보였단 말이에요. 자, 얘도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경로가 발생해서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자, 실제적으로 작동시키려면은 여기에도 경로라고 하는 거를 넣을 수 있는 특성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src라고 쓰지 않고 href라고 써가지고 경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넘어갈 위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네이버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HTML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 아닌 거죠. 이 폴더 바깥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상대 경로 써야 될까요? 절대 경로를 써야지 될까요? 그치, 이거는 절대 경로를 써야지 되는데, 자, 특정 위치, 시작하는 위치, 기준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인터넷이에요. 그러면은 HTTP라고 쓰시고,
그 사실 http.www.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이거를 팀 버너스3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거든요. 자, 이거를 왜 넣었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이분이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이 후회가 좀 있으시다고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딱 쓰셔야지 링크가 제대로 걸리거든요. 네. 진짜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요렇게를. 이거 요만큼 없이 그냥 쓰도록 해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자, 그래서 www.naver.com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www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도 실행이 되죠.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고 얘를 실행시키면요, 모양이 일단은 바뀌어요. 클릭하면 네이버로 넘어갑니다. 네, 네이버인데 제가 네이버라고 이름을 잘못 썼어요. 네이버 .com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새로 고침해서 딱 네이버로 넘어가시죠. 자, 그럼 이거 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렇다면 정말 앞에 http가 없이 만약에 www.naver.com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해 놓고 확인해 보시면은 처음 거는 링크가 걸리지만 두 번째 거는 작동을 안 해요. 파일을 액세스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앞에 거는 정상적으로 될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이거 안 돼요. 저 이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자, 99.9%가 뭐예요? 오타예요. 오타. 자, 여기까지는 자, 그럼 저 여기 지금 저 이거 두 번째 거는 안 된다고 쳐도 첫 번째 거 했더니 이것도 링크 안 걸리는 분 손. 이것도 링크 안 걸려 손. 자, 다 링크 걸리나요? 네. 진짜요? 분명히 href라고 쓰신 분 계실 건데 안 계신 거예요? 다행이네요. 자, 근데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HRE 이게 키보드에 봐보시면은 ER이 같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예. 자, 그래서 뭔가 나 안 된다 그러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혹시 이름 잘못 썼는지 한번 좀 한번 해보세요. 자, HREF입니다. 자, 그러면 링크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자, 글씨만 링크를 걸 수가 있는가? 그거는 아니고요. 자, A 태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거는 링크가 걸리거든요. A 태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모두가 링크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그림도 만약에 A 태그 안에 넣으면 그림도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자, 아래 거는 잘못 쓰니까 그냥 지워버리고요. 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그림이나 아이콘이 없으니까 갖고 있는 걸 쓸 건데요. 자,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자식으로 이미지 쓰시고 탭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먼저 이미지부터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폴더 안에 픽처 01을 쓸 건데 그림이 크니까요. 얘네들 크기를 자, 높이를 40픽셀로 줄일게요. 이렇게. 자, A 태그 두 개 썼더니 어때요? 한 줄에 놓이고 있죠.
자, 그러면 A 태그는 인라인일까요? 블럭일까요? 인라인 요소. 자, 그러면은 A 태그 안에 블럭 요소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좀 두껍게 쓰고 싶어요. A 태그 안에 H3 태그 써가지고 혹은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자, 큰 글씨 링크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뭐 구글이든 뭐든 링크 걸었을 때 클릭하면 갈 거잖아요. 자, 이렇게 쓰면 문법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예? 자, 이거는 A 태그는 무슨 요소라고요? 인라인 레벨 요소. 자, 이 P는 무슨 요소예요? 블럭. 자, 인라인 안에 블럭이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잘못된 거고, 그럼 이거 맞게 쓴다면 어떻게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거꾸로. H3 안에 A 태그 쓰시고, 이 안에 큰 글씨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위에 거는 잘못된 거고, 아래 거 맞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저거를 강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오늘 한 번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 하나 궁금해 할 거고, 자, li 태그, 다시요. ul 태그 안에 li 태그만 쓸 수가 있다라고 했죠. 만약 근데 실수로 ul 태그 안에 h 태그 써 놓았어요. 그거는 코딩 돼요. 문법상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여러 분들이 실수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잘 모르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잘 됐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겠죠. 근데 요렇게 해 놓으시면은 크기라든가 그런 걸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 놓고 무언가를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해야지 된다 그러면은 문서 구조 요거로 바꾸잖아요. 그럼 CSS가 전부 다 바뀌는 상태가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쓰시면은 물론 만들어 놓고 처음에 실수했다 이거 바꿔야 돼요 해서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발견되는 게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보이더란 거죠. 예. 그러면은 죽고 살고 해 놨는데 이거 다시 코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뭐 나중에 가시면 코딩 빨리빨리 하겠지만 처음 거나 두 번째 거는 코딩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2주 걸렸다고 치면은 2주 그냥 날리고 새롭게 작업을 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거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다른 건 수습이 가능한데 요거는 수습을 제가 못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지 됩니다. 아, 아시겠죠? 자, 반드시 어떻게 인라인 태그 안에 블럭 쓰시면 안 된다. 요거는 반드시 주셔야지 되는 게 제가 처음에 발견하면 다행인데 나중에 보면 저거 수습을 못 한다. 자, 그럼 각각 이미지에다 링크 온 건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HTTP 넣고 여기에 이번엔 구글 링크 걸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림 클릭했을 때 구글이 보일 거고요. 자, 그럼 또 뭘 더 링크를 걸 수가 있느냐 하면요. 아까 여기서 기본 액션으로 모바일 기기 혹은 PC 일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에서 대표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 들어있을까요? 핸드폰이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가 있어요? 인터넷, 웹툰, 뭐가 있어요? 자, 핸드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질문의 폭이 너무 넓디죠. 설마 전화를 물어보는 걸까? 그건 아니겠지, 설마. 자, 맞아요. 전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전화 기능.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기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뭐, 예를 들어서, 문쌤에게 전화 걸기라고 써놓고,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시면은, 얘 클릭했을 때 전화 앱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전화 거는 기능을 액션을 불러내려면요. 여기다가 텔, 콜론, 전화번호 쓰시면은 넘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아직 호스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요.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얘네 만들어 놓고 문쌤에게 전화 걸기 누르면은 상단에 유용한 사용 가능한 전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보이는데, 자, 그쵸? 자, 이거는 PC에서 걸었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 모바일, 휴대폰에서 하면은 자기의 핸드폰에 전화 기능 서비스로 얘가 넘어가요. 그래서, 자, 누구누구에게 전화 걸겠습니까? 해서 팝업창이 뜹니다. 자, 그런 팝업창들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은 전화를 걸게끔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자, 문쌤에게 메일 보내기 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메일을 써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요. 메일 to 라고 써놓고 여기에 실제 보내지 메일을 쓰시면요. 뭐 지메일이든 뭐든 상관은 없어요.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메일 보내기 누르시면은 메일 보낼 수 있는 자,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왜 이게 지금 화면 저쪽에 가가지고 보이지를 않는데 자, 봐보시면은 이게 이동이 안 돼, 왜? 여러분들 화면에도 보이죠? 뭐,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아웃룩, 그쵸?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고, 여기서 로그인 해가지고 뭐 하고 그러시면요. 자, 메일 보낼 수 있는 그 메일 보내기 창까지 얘가 열어줘요. 자, 그래서 전화 걸 때는 테리어스 스텔 이렇게 쓰시면은 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거고요. 메일은 메일 투 콜론까지 넣으시면 뒤에 있는 걸로 메일을 보내는 화면까지 연결해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